첫 번째 달려오죠. 사건 그 후입니다. 자,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렸던 두 개의 제보 사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충북 청주 연기학원 대표 그 사건 아시죠? 자, 그제 구속이 됐다면서요? 네, 검찰이 지난 14일 이 연기학원 대표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연기학원 대표는 미성년자인 여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성관계를 하면 미납된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에도 여전히 학원에 출근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건 반장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가 원래 좀 이상한 아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명예훼손을 운운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향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저 짓을 하고도 계속 연기학원에 나왔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소개했던 제보 사건이었죠. 전 여자친구 집에 2차례나 무단 침입해서 지금 보신 저거요. 성폭행을 했던 그 남성 기소가 됐다던데, 자, 그런데 기소 직전에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저 피해 여성이 뭐 녹취록이라든가 저런 영상 같은 걸 모아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이걸 또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이 피해 여성에 따르면 검찰에 그래도 주거침입 성폭행 등으로 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긴 했대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소 직전에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아마 뭐 좀 심신미약 같은 걸 주장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바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법정에서 정신감정 등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로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긴 합니다. 자, 특히 저 남성, 저와 저희 제작진을 정말 꽤나 괴롭혔습니다. 난 죄가 없다 이러면서 양원보 뭐 앵커하고 통화하고 싶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막 들들 볶았는지 말이죠. 요즘 유독 사건 반장 그리고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재판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다디 달고 다디단 밤양갱이 아니고 포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서 포도를 따먹습니다. 아유, 달달하니 잘 익었구먼. 그냥 요리조리 막, 그냥 씨도 뱉으면서 요리조리 또 살피면서 계속 따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여성들이 말을 겁니다. 오늘은 집에 계시네. 이거 받으셔. 하면서 뭘 건네줘. 우편물을 건네받습니다. 야, 예. 자, 아쉬울세라. 자, 건네받고, 남은 거 계속 좀 먹는 것 같아요. 더. 그러더니,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왔어. 저 양반. 자, 이번에는요 도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서 포도나무 앞에서 자 송이째 포도나무를 수확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앉아. 왜 몸을 숨기지? 차가 떠난 걸 확인하더니 다시 포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 농장에 달린 내 포도 따먹는 거면 사반에 나오겠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양평군에 작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말마다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0일에 농장에 가보니까 포도를 싸놓은 봉투가 찢겨져 있었고 또 껍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틀 전인 8월 8일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오더니 침입해서 절도를 해가는 모습이 찍혀져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계단 쪽을 서성이다가 내려와서는 하나씩 먹더니 곧이어 나중에는 배낭에서 플라스틱 또 가위까지 꺼내서 본격적으로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 과정에서 교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는데요. 주인인 척 행세를 하면서 전단지까지 받는 모습도 아까 보신 것처럼 세상에. 찍혀져 있었고요. 게다가 같은 날에는 2번이나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8일에 한 번, 10일에 2번 이렇게 총 3번을 훔친 거고요. 10일에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태연하게 수확을 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서리해 본 적이 있다. 조금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외, 수박, 딸기. 딸기. 죄송합니다.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제보자는 아프신 아버지에게 직접 그 재배한 포도를 드리려고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저렇게 이제 망가지니까 속이 상한데요. 또 주말에만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 사람이 또 절도에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데 한 나이를 보니까 60이 넘은 사람, 저 설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뭐 수박, 참외, 딸기 이런 거를 잠깐 몇 개가 가져간 거는 절도지만 절도를 안 보고 장난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농산물 절도인데요. 어쨌든 이 처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다 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분을 처벌할까 싶어서 경고장을 붙였기 때문에 예. 경고장을 붙일까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예. 경고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경고장을 보고 저분이 자수하고 죄송하다 그렇게 안 하면은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분 처리가 안 됩니다. 오셔가지고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또 가져간 걸 돈을 물어주면은 아마 이 제보자는 신고도 안 했고 어르신 하면서 오히려 몇 성인을 더 따질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고 와서 반성하고 자수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차 중 기습 공격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아이고 없어 걸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뭐 됐냐? 쳐봤어 다 붙자. 너 합리적으로 가업장을 뭐 하세요 지금? 진짜 경고를 내가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근데 왜 차를 부시세요? 네가 하도 강력히 움직이니까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뭘 했는데요? 느낌이 아니잖아. 뭔 소리세요? 너도 실력을 보여줘. 너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줘. 주세요 그러면. 이걸 일단 저 때리러 왔었죠? 또? 응. 그거 다시. 어이가 없네. 이렇다 니도. 네. 저거 치고 지금은 만만치가 않다. 내가 봐도. 저요? 응.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많이 안 됐어. 조금 드셨어요? 조금 잃었어.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담배 하나 태우세요. 왜 그래요? 자,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맨 처음 무서우면서도 좀 웃기는 딱 이 장면이죠. 양가 감정이 느껴집니다. 차율이 빵! 자기 손만 아파요. 영화처럼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네 손만 아프세요. 아, 근데 저 상황을 보면서도 저도 이게 무서운 상황인지 우스운 상황인지 어쨌든 유리는 결과적으로 깨졌습니다. 네. 피해는 분명히 발생했는데 저게 지난 14일 오후에요. 호남 대낮입니다. 서울에는 연신내에는 한 야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분이 차 세워두고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아이고. 저쪽에서 갑자기 저분이 다가오니까 할 말 있어서 그러나 하고 유리창을 내렸더니 그냥 흥설수설 뭐라고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야 술 드셨나 하고 다시 유리창을 올렸더니 그때부터 막 시비를 걸더니 결국에는 급기야 저 큰 돌을 가져와서 저렇게 때린 겁니다. 유리창을. 그래서 유리창도 깨졌고요. 뒷부분 이 제보자분 뒷부분도 맞았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 그 사이에 물을 다시 돌리고 있으니까 또 큰 돌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또 제보자가 내리니까 예. 뭐 제보자는 화면에 안 나오지만 좀 젊은 예, 체격 있는 맞아요. 분이었던 거죠. 좀- 그때부터는 갑자기 좀 살짝 공손해져가지고 두 번째 돌을 들고는 그냥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공격은 안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 출동해가지고 뭐 진술서 받고 현장 조사하고 갔는데 보니까 또 마트로 가서 술 사러 가는 것 같더래요. 저 유리창 깨지고 70만 원 피해를 입었는데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나 돈도 없고 도와준 가족도 없고 이런 식이래요 지금. 참 진짜 날이 더워지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박 교수님 짧게 여쭤볼게요. 자, 요즘 차들이 이제 썬팅이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잘 안 보여 아내가 시비를 걸었어. 자,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 좀 무서운 사람이야. 김부배 팀장님. 예. 김은배 팀장님 같은 분이 나왔어. 네. 그럼 저렇게 갑자기 공손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아들이 키가 190이에요. 근데 걔가 창문을 쫙 열면 어린애잖아요. 20살. 예. 걔가 네? 이러면요 공손해지고 가요. 그러면 제가 아 내가 여자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정말로 시비 걸 때가 아니면 시비 걸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이동중 틈틈입니다. 자, 충격적인 두 건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지하철 아닙니다. 한 노인이 손톱을 딱 응시하더니 어머머머 아직 거스러미가 남았네. 자, 그러더니 다시 딱 손톱을 다듬고요. 자, 중요한 건 그리고 그 나중이죠. 자, 치울까요? 치울까요? 자막 좀 치워주세요. 자, 예, 그냥 털어버렸어요. 예. 박 교수님, 왜 저러고 살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난 14일에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보자께서는 교통약자석 옆에서 이제 서가지고 이동 중이었는데 교통약자석에 앉아 계시던 저게 지금 어르신입니다. 근데 손톱깎이를 가져가서 손톱을 딱딱딱 자르다가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보더니 옆에 거스러미가 남아있네 하고 다시 시작하시고 막 이렇게 갈고 딱딱 자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제보하신다고 하셨고요. 지하철에서 저희가 라면 먹는 분도 제보 받아보고 참외 먹는 분도 제보 받아보고 여러분들을 참 제보받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운전석 창문으로 둥근 머리가 빼꼼 보이죠. 사이드 미러에 비친 모습을 봤더니 바리캉을 들고 운전 중 이발 묘기 시전 바카트로 머리털을 탈탈 털어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지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저거. 자, 영화 아저씨 속 원빈인가요? 자, 수염 아니고 진짜 잘 보면 머리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제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고 귀가하는 중에 차를 봤더니 저 차 안에서 남성 운전자 같은데 정차 중에 저 바리캉을 가지고 얼굴 비치면서 이 백미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건 룸미러, 또 옆에 있는 건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데 아마 사이드 미러를 보고 머리를 미는 걸 봤던 거예요.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바닥에 버렸겠죠. 돌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운전 중에는 위험하니까 전방을 주시해도 되고 또 도로에다가 이물질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특유예요, 저게.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머리를 내밀고 이발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 봐서는 저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운행 중에 저러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석연치 않은 이별 정산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딸이 쫓겨나듯이 나와서 억울하다는 이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딸과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으로 한 교제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딸이 동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결국 허락을 해줬는데요. 남자친구 부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1,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또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사연자 명의의 카드도 신용카드도 줬다고 해요. 하지만 2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집부터 가전제품까지 다 챙기고 딸에게는 450만 원을 줄 테니까 방을 얻어서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찾아가서요. 1,500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집에서 나가라. 가전제품은 내가 해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보증금을 해준 건데 왜 나가요?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2년이면 사실혼 관계로 봐도 무방할 텐데 같이 산 여자친구한테 고작 450만 원을 주고 빈털터리로 내쫓는 게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딸의 남자친구에게 따져든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딸 남자친구입니다. 어머니, 여기 원룸 보증금 3천만 원 저희 아버지 돈이에요. 1,500만 원을 줄 테니 저보고 나가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계산법입니까? 어머니가 다혜한테 준 카드 생활비 그거 저는 안 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냉장고, TV, 세탁기 1,000만 원어치 그거 지난 2년간 감가 때려 맞은 거 생각하면 딱 4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말씀 똑바로 하세요. 어린애들 같이 산 게 동거지 무슨 사실혼이에요. 동그라미.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딸 엄마요. 어머머머, 야, 이 은배 이놈 말하는 것 좀 봐. 야,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아무렴 니들 동거한다고 1,000만 원짜리 가전제품 해줬겠냐? 평생 같이 산다길래 혼수 미리 해주는 셈 치고 사준 거지. 그게 사실혼이지 이놈아. 2년이다 2년. 아무리 사랑이 식었다지만 여자친구 내쫓으면서 450만 원. 야, 그리고 가전제품은 네가 다 먹고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X.
예. 왜 이렇게 자,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하는 건 좋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헤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여성분이 그 가전제품을 1,000만 원 해줬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당연히 해주고 2년 동안 동거했다 그러면 여성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 3,000만 원 반을 딱 갈라서 1,500만 원을 여성에게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뭐 450만 원을 준다고요? 그 남자로서 할 도리가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가전제품 값 1,000만 원 그다음 보증금 반 1,500만 원 2,500만 원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돈 계산은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떤 거고 어떤 것이 뭐 도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졌을 때 그 마음인 거죠. 근데 둘이서 사랑을 해서 같이 살다가 이제 헤어지는데 지금 문제는 여자친구가 쫓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5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방어둬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무슨 동거식이나 했으면 정말 성인과 성인이 만난 건데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가 뭐 여자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유치하고 이런 태도나 이런 것도 너무 공손하지 않고 즉 이 어머니가 화내실만 하다라는 거에 전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혼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살다고 해서 그냥 사실혼이 인정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부부로 볼 만큼 뭐 결혼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일가 친치 인사를 다닌다거나 그런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그걸 떠나서요. 그나마 화는 나시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런 남자랑 더 오래 살다가 이런 일 겪지 않은 게 진짜 결혼이라도 진짜 했다가 이런 남자랑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헤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사실혼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사실혼일 때도 재산 분할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마치 진짜 범준혼처럼 그렇게 따져서 계산을 하더라도 450만 원 좀 심하네요. 심하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저도 이상하지 않고 절대 진짜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돈보다도 아무리 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곰푸님, 가전제품 다들 들고 나오세요라고 하셨고요. 332님, 이상하지 않습니다. 치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따져서 다 받아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신동선님, 저런 사람이면 450을 주고서라도 끝내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고서. 그렇군요.